지난번에 또 여러분들이 제가 또 이제 심장 전문이다 보니까 되게 여기에 대해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심장 쪽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심장 쪽에 대한 질문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들 제가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여기 계속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끝날 때까지 대답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저 참고로 심장 전문이고 동맥경화증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주셨네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 부정맥이 생길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요, 이 에너지 드링크가 카페인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빨리 뜁니다. 그리고 힘이 없은 상태에서도 이 에너지 드링크 마시면 뭐 각성도 되면서 활동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카페인 자체가요, 해로울 것 같죠. 부정맥이 많이 생길 것 같죠.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증가시키는 결과도 있어요. 근데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어요. 이렇게 증가시킨다는 것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결과가 혼재되었을 때는 그때는 나쁘다라고 저희는 안 씁니다.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허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도 아직까지 부정맥이 더 생긴다 라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제한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신데요. 65세 남성분이신데 6개월 전부터 부정맥약 멀텍 400mg를 복용하고 계시고 공황장애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심장 시술을 해야 하는 건지요? 라고 하셨는데, 이 멀텍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항부정맥, 즉 가슴이 뛰지 말라고 주는 약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심방세동이실 것 같아요. 65세시고 저희가 심장 시술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거의 차이점 기준은요, 내가 얼마나 가슴 뛰는 걸 많이 느끼냐는 거거든요. 뭐 이틀에 뭐 10분 이상 뭐 1시간씩 뛰어요 라고 하게 되면 이거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시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뭐 한 달에 한두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뜁니다 라고 했을 때는 약으로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약을 드시고 있으면 그 약이 잘 맞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지금 심장 시술하지 마시고요. 우선 약을 더 드셔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슴이 더 뛰게 되면 그때는 시술을 고려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질문은요. 심방세동 때 아스피린, 와파린, 새로운 경구 항응고제 복용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야, 이거는 뭐 이제 거의 뭐 전문가 수준의 질문이신데요. 참고로 심방세동일 때요, 아스피린 안 씁니다. 바뀌었습니다. 아스피린 많이 쓰지요. 그리고요, 나 고혈압 있는데 아스피린 써야 되냐요? 라고 하고, 뭐 개인병원에서 아스피린 진짜 많이 쓰잖아요. 이 아스피린이요, 심혈관 위험도가 낮은 환자들, 뭐 저처럼 젊고 딱 고혈압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저위험군에 속하게 되는데, 내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러면 아스피린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해가 늘어납니다. 오히려 위출혈, 위장관 출혈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고, 내가 아스피린을 먹어서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 세계적인 학회 트렌드가 아스피린 꼭 필요할 때만 쓰자, 좋은 약이거든요. 아스피린 되게 좋은 약인데 꼭 필요할 때만 쓰자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일 때도요, 아스피린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좋을 것 같지요? 이거 먹으면 심방세동이 중풍 안 걸릴 것 같죠? 아니요, 걸립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심방세동 때 안 씁니다. 그 다음 와파린하고 새로운 경구 항응고제를 복용을 해야 되는데, 실은 이 새로운 경구 항응고제는요, 이거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제 유튜브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새로운 항응고제를 복용하려고 그러면 이 심방세동의 위험인자 중에서도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위험인자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보험 적용이 돼요. 나이가 뭐 65세 이상이 되면서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아예 다른 위험인자가 없으면 근데 나이가 75세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위험인자가 2가지 이상이 있게 되면 그때는 새로운 경구 항응고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렐토니, 엘리퀴스니, 프라닥사니 하는 약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약들은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무한테나 이 약을 다 인정해 주지 않아요. 다 인정해 주면 다 쓰겠잖아요. 비싼 약.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재정이 안 좋다는데 재정이 파탄나고 빵꾸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한테만 이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한테는 이 새로운 경구 항응고제를 쓰게 되고, 뭐 그 이하 점수가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이분한테는 나는 꼭 그 뇌졸중을 예방을 해야겠어 라고 했었을 때는 와파린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우리 간절함으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고지혈증도 위험한가요? 심장병에? 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그 그림에서 보여드렸죠. 고지혈 아주 위험합니다.
혈관에 동동동동 떠다니다가 결국은 아마 나이가 드셔가면 누구나 혈관은 다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혈관에 착착 달라붙는 게 고지혈증입니다. 나는 날씬해요 라고 해도요, 고지혈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내가 날씬한 거하고 뚱뚱한 거 고지혈증은 큰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지혈증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 적절한 그 고지혈증 농도를 유지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뭐 또 간혹 이런 질문도 주세요. 그러면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었는데 정상이 됐어요. 이 끊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도 주시거든요. 끊을 수 있습니다. 단 혼자 끊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혹시 다시 고지혈증이 심해지진 않냐. 왜 그러냐면 이게 리바운드라고 그러는데 통 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끊게 되면요, 적절하게 잘 유지되던 이 콜레스테롤 이 수치가 약을 끊는 순간 확 튀어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하고 같이 상의한 뒤에 끊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오메가3 용량이 많으면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 오메가3도요, 여기서 제가 또 1시간을 얘기해도 오메가3는 되게 할 말이 많은데요. 오메가3 많이들 드시죠? 뭐 RTG 오메가니 해가지고 많이 드시죠? 근데 심장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오메가3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오메가3 저 먹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선물을 받았거나 자식들이 사줬거나 이미 가지고 있으면 드세요 라고 합니다. 왜? 먹어서 해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먹으면 내 건강해집니까? 심장이 건강해집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건강해진다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는 심장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오메가3가 효과가 있으려 그러면요, 엄청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특히 심장병 환자들이 보통 하루에 그 시중에서 파는 거 한 8알에서 12알을 먹어야만이 심장이 건강해지는 용량이거든요. 이 정도 먹어야 돼요. 이 약 먹다 배부르게 생겼죠. 막 하루에 어떻게 12알을 먹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용량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게 부정맥과 뭔 관계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 오메가3 용량이 많아지게 되면요, 재밌게도 부정맥이 많이 생긴답니다.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메가3가요, 뭐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고 양날의 검인데, 그래서 오메가3는 그래서 저 부정맥하는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부정맥 유발합니다. 특히 고용량. 근데 고용량 아닌 저용량은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사서 드시는 그 오메가3 하루에 하나를 먹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부정맥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나요? 라고 했는데, 질문이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부정맥이냐에 따라 다른데, 그 가장 흔한 부정맥 중에 하나가요, 바로 조기박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유 없이 맥이 갑자기 퉁 해요. 또 가슴에 통통거려, 통통하고 가슴이 막 철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 보고 조기박동이라 부르는데, 이런 조기박동은요, 내 몸이 스트레스 상태에서 잘 생깁니다. 즉, 뭐 내가 어젯밤에 날을 샜다든지, 시험 공부를 날새서 했다든지, 또는 뭐 시어머니하고 엄청 싸웠다든지, 또는 회사에서 직장 상사하고 막 트러블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맥, 조기박동 같은 경우는 이따가 없어집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지만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은요, 한번 생기면 계속 갑니다. 특히 우리 뭐 시술하는 뭐 심실상선 빈맥, 이런 좀 어려운 부정맥 있잖아요. 이런 부정맥은 안 없어집니다. 안 사라집니다. 그건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 우리 김재희님께서 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오징어는 타우린 성분이 많아서 콜레스테롤을 배출해 준다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일부 사실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낙지를 먹으러 갔더니 낙지집에도 낙지에는 그 타우린 성분이 많아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라고 써져 있던데, 내가 그걸 보고 허허 하고 웃었는데요. 맞습니다. 오징어에는 타우린 성분이 있고 타우린이 뭐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오징어 자체가요, 낙지 자체가 콜레스테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배출하려고 타우린 먹다가 그 보다 보면 콜레스테롤을요 몇 배를 더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는 먹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적정량 드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은요, 심방세동이 생겼다가 없어지면 항응고제를 끊어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항응고제를 끊는 기준은요, 내가 나중에 뇌졸중의 위험도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아까 제가 새로운 경구 항응고제를 쓰려 그러면 위험인자가 2개 이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2개 이상이 된다는 소리는 나는 고위험군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때는 내가 심방세동이 뭐 지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항응고제는 평생 드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 환자들도요, 심방세동 내가 시술해주고 증상이 좋아지게 되면 약을 나한테 말 않고 조용히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와버리거든요. 근데 한 2~5달 있다가 응급실로 옵니다. 뇌졸중 생겨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고위험군이다 생각했을 때는 항응고제는 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나는 젊고 건강해요, 그리고 시술도 받았어요 라고 했었을 때는 항응고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맥 치료도 되도록이면 젊은 나이에 빨리 해야 됩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우리 강나영 님이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덕맥경화증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덕맥경화증도 덕맥경화증이 혈관이 막혀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뇌경색이 더 잘 생깁니다. 뇌경색이 더 잘 생기는데, 그러면 이 덕맥경화증이 뇌출혈도 위험인자가 됩니까? 됩니다. 왜냐면 동맥경화증이라는 거는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가면서 안에 막히면서 동시에 혈관이 매우 약해지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쁜 압력 같은 게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높은 압력, 또는 내가 운동해서 막 끙 힘을 썼다,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화장실에서 어르신들 힘 꾹 쓰다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약해진 혈관이 빵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 자체도 동맥경화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맥경화증도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우리 안지연 TV님이 질문 주신 게, 심방조개수축이나 심실조개수축이 얼마나 자주 생기면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요. 외래에 아주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이 심방조개수축 또는 심실조개수축입니다. 그러면 저도 항상 퀘스천을 때리거든요. 이분들한테 나는 약을 다 줘야 될까? 병원에 왔으니까 그래도 약을 줘야 환자들이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요. 실은 저는 오자마자 약을 바로 주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주변 상황 정리부터 좀 하라고 하거든요.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상황, 또는 내 몸에 무리 있으면 무리를 안 받는 상황.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이라고 했을 때는 시험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증상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 직장은 다녀야만 하는데 이 직장 상사가 계속 쪼셔요. 날 너무 힘들게 해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회사를 옮겨야 되는데. 근데 이 회사가 좋거든요. 월급도 많이 주고. 다녀야죠. 이 피할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약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을 드셔야 되고, 증상이 얼마나 자주 생기냐가 아니고요. 내가 불편하면 그때는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게 있어요. 의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게 이 심실조기수축 또는 심방조기수축이 얼만큼 되면 많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보통 24시간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전체 맥박 중에서 1%가 못 되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10%를 넘어서게 되면, 즉 10개 중에 하나 이상의 조기박동이 나오게 되면 조금 많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데, 15%, 즉 10개 중에 하나 내지 2개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아주 많다라고 하거든요. 이 15%를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심장을 좀 망가뜨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기박동이 많으니까, 비정상으로 뛰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때는 약을 써드립니다. 그때는 약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 증상이 뭐 얼마나 있다고 상하는 것보다는 내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 그거를 보고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다음 우리 엔젤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 판막이 좀 헐거워져서 셀 수 있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맞습니다. 이게요, 오늘은 제가 심장 모형을 안 들고 왔는데, 심장, 이 판막이죠. 판막이 뒷문입니다. 이렇게 심장에 방이 4개가 있잖아요. 4개가 있어가지고 이 뒷문이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피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갈 때 이렇게 뒷문이 딱 막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요, 평생 썼잖아요. 그럼 헐거워져야죠. 그래서 피가 조금씩 셉니다. 또 나이가 드시면요, 심장도 조금씩 커집니다. 혈압도 생기고 운동도 많이 하고 노화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심장의 판막이 조금씩 벌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는 조금씩 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막 질환이 피가 얼마큼 새요? 라고 하게 되면 보통 4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거의 뭐 3단계 넘어서 4단계 되게 되면 이건 수술을 해야 될 정도고요. 1단계까지는 대부분 많이 생기고, 1단계에서 2단계 걸치는 부분까지도 연세가 들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우는 굳이 수술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약물 치료 반드시 해야 되나요? 심하지 않으면 그것도 약물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질문을 보시게 되면 조금 샌다는데 나이가 들면 계속 심해지나요? 라고 했는데 이게 더 심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요, 혈압 관리 잘하고, 혹시 당뇨가 있으면 당뇨 관리 잘 하시고, 아까 오늘 생활법 좀 말씀드렸죠. 뚱뚱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시게 되면 안 심해집니다. 이렇게 본인 생활 습관 교정을 하시면 안 심해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또 엔젤님이시고, 작년까지 심장 뛰는 걸 제가 느끼는 경우도 있었고, 규칙적으로 뛰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6개월 정도 전부터는 괜찮아요.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아마 조기발동일 겁니다. 조기발동인 경우는요, 이 상황이 좋아지고 호전되면 같이 덩달아 좋아집니다. 그래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 우리 허정혜님께서 주신 질문은 와파린을 22년째 복용 중이시는데 이렇게 오래 먹어도 괜찮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래 드셨네요. 와파린 22년. 와파린 좋은 약입니다. 뭐 처음에는 이제 쥐약이었거든요. 쥐약에서 나왔던 게 이제 와파린인데, 이 와파린은요, 왜 드시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판막 수술을 했어요. 또는 우리가 판막 중에서도 이 승모판이라는 게 있는데 승모판 협착이에요. 이랬을 때는 이때는 노약을 못 씁니다. 즉 새로운 경구항응고제 엘리키스라든지 자릴토라든지 이런 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반드시 와파린을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와파린 쓰실 수가 있고요. 또 그냥 내가 그냥 심방세동인데 그러면 22년 동안 계속 나는 와파린을 써야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요즘은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만 맞으면 새로운 경구항응고제로 넘어가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물론 약값은 와파린 훨씬 싸요. 약값은 와파린 싼데 뭐 저희 그 적응증만 맡다고 하면 새로운 경구항응고제를 드셔도 됩니다. 다음 엔젤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80세 여성인데 협심증 당뇨병이 있어서 당뇨약과 아스피린과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고지혈증 약에 아스피린도 효과가 있다고, 아스피린은 빼자고 했다네요. 고지혈증의 항응고 효과도 있나요? 라고 했는데 질문이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질문일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고지혈증 약에가 항응고 작용이 있느냐, 이게 질문의 요지시네요.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없습니다. 따로 드시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제이리님께서 체중 정상으로 유지하면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이 정도면 심장 건강에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지요. 제가 처음에 넣었던 것도 바로 식습관부터 넣었거든요. 올바른 식습관이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고, 또 그러죠. 먹고 사는 것과 동시에 항상 말하는 거, 운동하라 그러죠. 당장 나가서 운동하십시오. 당장 나가서 운동하시게 되면 이 몸이 바뀌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하루 반짝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매일. 그것도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주중에 또는 주말이라도 꾸준히 하시다 보면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시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큰 거, 나 날맞이 운동해야지, 막 1시간씩 뛰어야지, 이러다 실증 나니까요. 재밌게 즐겁게 매일 운동하시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요, SMO 키키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심신이 피곤할 때 빅맥이 생기는데 맞죠? 컨디션이랑 부정맥도 상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몸이 힘들게 되면요, 너무 지쳤어요. 우리 몸이 너무 지치게 되면 심장은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빨리 뜁니다. 막 빠르게 막 뛰게 되거든요. 흔히 우리 교감신경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교감신경이 막 올라가면서 심장을 빠르게 뛰어줘요. 그렇게 해야만이 심장이 뭐라 그럴까, 조금 더 빨리 뛰면서 피로회복을 빠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피로가 해도 이 심장이 빠르게 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만두킴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30대 중반의 남성이시고 15년 가까이 흡연하셨으니까 아마 대학교 막 들어가서부터 담배를 태셨나 봐요. 작년부터 끊고 나서 안 피고 있고 흡연으로 혈관이 많이 나빠졌을 것 같은데 꾸준히 운동하고 잘 자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날 빠진 혈관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아직 30대 중반이시기 때문에 혈관이 많이 나빠지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담배를 끊고 식습관 바꾸고 고지혈증 개선하고 그다음에 뭐 동반된 혈압과 당뇨를 치료하시게 되면요, 혈관이 개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신 튀지 마시고요. 열심히 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산과 같은 운동 후 자고 일어나면 아래로 혈류가 더 좋아지는 느낌을 받는데 일시적인 건지 혈관이 개선되는 과정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등산은 오랜 시간 하는 거잖아요. 5시간, 6시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거지 이 등산 운동 한 번 했다고 해서 혈관이 개선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등산도 꾸준한 계속해서 걷기 운동이죠. 동시에 관절을 계속 반복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혈관이 개선되는 것도 맞습니다. 자, 다음은요. 인고음방울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이야 사라졌습니다.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예, 당뇨 고혈압 약을 먹고 있습니다. 둘 다 초기 증상입니다. 요즘 들어서 걷다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어지러워집니다. 야, 이거 어렵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어지러워진다. 부정맥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는데요. 이 경우는 그러면 심장에 이상 없다는 검사를 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증상은 어쩌다 생기는 거잖아요. 어쩌다 한 번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병원에 갔을 때 특히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문 열고 병원 들어가면 정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갔을 때는 또 증상이 없거든요. 이게 근데 정상이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증상이 걸어 다닐 때 생기고 병원 밖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요 반드시 24시간 심전도 같은 걸 차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밖에 있을 때 내 가슴이 뛰는 거 병원 밖에서 어떤 게 있는지 보셔야 되고 검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병원 자체에 있을 때 나 이때 괜찮았어 라고 했을 때 그 정상이라는 거는 믿으셔는 안 됩니다. 반드시 검사 다시 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다. 우리 지연안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자몽주스와 부주맥 또는 심장약이 상관이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저도 언뜻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몽주스가 부정맥을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저 부분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괜히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리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해 볼게요. 자몽주스가 안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SM 키키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빅맥만 있었는데 서맥을 한번 경험하고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더니 느리다가 멈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다 정말 멈출 수도 있나요?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 어제 입원시킨 어르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딱 이 증상이거든요. 쿵쿵거리다가 갑자기 픽 하더니 제 진료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이게 이 쿵쿵거리다가 느려지다가 멈출 수도 있고 이 멈췄을 때 심장이 다시 빨리 뛰어주게 되면 괜찮은데 멈췄을 때요 바로 심장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반드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김재희 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몸의 근육량이 적정량보다 높으면 심장에 하는 일이 적어져서 심장이 편안해지고 부담이 덜 가나요? 했는데 그런 일견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헬스 트레이너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무조건 유산소 운동만 하지 말고 근육량을 늘려라. 근육량을 늘리려 그러면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동시에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근육량은 늘어나게 되면 심장이 편안해지고 부담이 덜 갑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심근경색증 또는 혈심증이 있고 고혈압이 있었을 때는 되도록이면 무리한 운동, 막 잇몸 일으키기 같은 것 또는 웨이트 트레이닝 심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팅이님이 주셨어요. 가끔 산행 중 가슴 통증이 심한 경우가 있어서 화산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통증을 가라앉게 하는 비상약이 있는지요? 있습니다. 특히 우리 팅이님 같은 경우는요. 협심증이 매우 의심이 되거든요. 이때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비상약이 있습니다. 흔히 혀 밑에 넣는 약이거든요. 니트로글리세린. 과거에 우리 폭탄에서 나온 거거든요. 다이너마이트 성분이 니트로글리세린인데 여기 넣게 되면 혀 밑에 딱 넣고 드시게 되면요. 이 가슴 아픈 걸 빨리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같은 경우도 NTG, 줄여서 우리가 NTG라 부르는데 니트로글리세린을 항상 가지고 다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상약 가지고 다니시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김지숙 님께서 만성 심방세동 판정을 받으면 평생 금주를 생활을 해야 될까요? 제가 방금 하루에 2-3잔까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4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술 좋아하시면요 조금씩 드세요. 어떻게 술 안 먹고 산답니까? 자, 그 다음
질문은 우리 지연 안님께서 주신 질문이신데, 발작성 상심실상 빈맥을 스스로 멈추게 하는 팁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거는요, 이 병이 있으신 분도 아실 텐데, 흔히 우리가 발살바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산에 올라가거나 비행기 탔을 때 우리 귀 멍해지잖아요. 그때 귀 뚫으려고 우리 코 잡고 하는 거 있죠. 이런 방법이 발작성 상심실상 빈맥을 스스로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질문은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질문하신 거 또 다 설명은 못 해드렸어요. 혹시라도 또 질문 있으시면 제 유튜브에 올라와서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시간은 조금 더 남아있는데 그럼 마저 오늘 질문 올린 거 2가지 질문 다 대답을 해드릴게요. 심장병 약 복용 때문에 오자다리 관절 수술을 못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상하다. 저 심장병 어진간에서는 다 수술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약을 좀 끊고 흔히 이제 아스피린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스텐트가 들어가게 됐었을 때는 아스피린을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스피린을 그 기간만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못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수술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임고운 방울방울님께서 당뇨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둘 다 초기 증상입니다. 요즘에 걷다가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어지러집니다. 심장이 이상이 없다 검사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이 있습니다. 이상 없는 거 아닙니다. 이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검사 다시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심청사달님께서 저는 가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있어요. 심장이 엇박자로 뛰는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조기박동입니다. 그래서 조기박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반드시 다 치료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조금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나서도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치료를 하셔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슴이 뛰는 상황을 좀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께 올라온 질문은 거의 다 해드렸고요. 실은 여기에 지금 실시간으로 해드렸고요. 지난번 제 강의 때 해드리지 못했던 질문,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그간 20-30개 되더라고요. 하나도 못했어요. 오늘 지금 질문 대답해 드리냐고. 그래서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또 심장병에 대해서 얼마큼 관심이 있으신지. 생활법 재밌었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활습관 개선해가지고 심장 건강해질 수 있는지 알아봤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더 궁금한 거 있으시고 또 저 추천해 주시면 다시 와서 여러분들께 나머지 질문들 또는 심장병에 대한 관리법, 치료법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